안녕하세요. 문펄슨입니다. 지오메트리 노드의 커브 애니메이션 첫 번째, 베이직을 진행하겠습니다. 우선 모든 오브젝트를 삭제 후 커브의 베지어를 추가합니다. 커브 오브젝트는 두 개 이상의 컨트롤 포인트를 가질 때 두 컨트롤 포인트를 잇는 세그먼트,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세그먼트의 단위인 스플라인을 담고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. F2를 눌러 이름을 01 커브 베이직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. 타임라인 에어리어를 넓혀준 후 해당 에디터 타입을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변경하겠습니다. 헤더 가운데에 있는 U를 눌러서 01 커브 베이직 오브젝트에 새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합니다. 마찬가지로 이름을 01 커브 베이직으로 변경해 줍니다. 블렌더 5.0에서 들어온 커브 투 튜브 노드를 추가하여 그룹 인풋 노드와 그룹 아웃풋 노드 사이에 연결합니다. 최초 생성했던 커브는 x-1과 1의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, 그 사이를 잇는 세그먼트는 컨트롤 포인트들의 핸들에 의해 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. 방금 추가한 커브 투 튜브 노드는 레디우스 0.1을 가진 서클이 해당 커브를 따라 긴 튜브 모양의 메쉬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. 이전 버전까지는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커브 투 메쉬 노드를 우선 연결한 후 추가적인 작업을 했었습니다. 튜브의 굵기가 될 커브 서클을 프로파일 커브에 연결해주고, 레졸루션을 8, 레디우스를 0.1로 조절해주고, 그 밖에 셋 쉐이드 스무스와 리샘플 커브 등을 넣어서 커브 투 튜브와 비슷하게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스위치 노드를 추가한 후 커브 투 튜브를 false, 셋 쉐이드 스무스를 true에 연결한 후 체크박스를 껐다 켰다 하면서 두 방식의 차이를 확인합니다. false가 uncheck, true가 체크입니다. 리샘플 모드를 카운트로 바꾼 후 값을 조절하면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. 여기에 리루트를 한번 해준 후 트림 커브를 추가합니다. 팩터는 총 길이를 1로 보는 방식입니다. 0부터 증가하는 포인트의 인덱스 넘버를 기준으로 커브의 방향이 정해지고, 트림 커브의 스타트와 엔드에 0에서 1까지의 팩터 값을 넣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커브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리버스 커브를 추가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스위치를 넣어서 방향 전환을 선택하기 쉽게 해줍니다. 트림 커브의 스타트에서 밸류를 뽑아낸 후 add를 연결하여 end에 연결합니다. add의 b에 들어가는 값이 start와 end의 차이가 되고, 이는 곧 해당 튜브의 길이가 됩니다. 임시로 값을 0.3으로 두겠습니다. 스타트 밸류의 변화에 따라 기존 커브 위를 흘러가게 됩니다. 리버스 커브 스위치에 새 커브 투 튜브를 연결하여 아웃풋으로 연결합니다. 스케일을 0.02로 변경합니다. 먼저 만든 튜브가 흘러갈 레일로 사용할 겁니다. 먼저 만들어뒀던 커브 투 튜브와 조인을 시킵니다. 노드들을 정리하고 흘러갈 튜브의 임시로 값을 변경하며 위치와 길이를 테스트합니다. 이전 버전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했던 노드들은 다 삭제하겠습니다. 튜브의 랭스에 대한 세그먼트를 확인하기 위해 오버레이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켜주겠습니다. 이제
플레이 시 튜브가 레일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씬 타임의 세컨즈와 밸류를 곱해서 스타트와 길이를 조절하는 add에 연결하겠습니다. 타임라인을 열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플레이 헤드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게 되고 프레임 넘버가 증가하게 됩니다. 씬 타임의 세컨즈는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현재 프레임이 몇 초인지를 리턴합니다. 튜브의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 값을 0.05로 바꿔주고 세컨즈와 곱해지는 밸류도 0.1로 바꾸겠습니다. 지금까지 작성한 지오메트리 노드를 모디파이어로 사용할 때 튜브의 길이, 속도와 방향을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 조절하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. 해당 값들을 외부에서 조절하기 위해 그룹 인풋의 소켓에 연결하고 F2를 눌러 소켓의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.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 해당 값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